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 국내 전기차 배터리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34.5%, 중국과 일본을 누르고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점유율만 봐도 우리나라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5년 만에 그 점유율이 4배 오른 상황인데요. 전기차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함께 주목받고 있는 배터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자동차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대림대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룰 내용이 바로 그 전기차 시장과 배터리 관련입니다. 네. 뭐 우리 김필수 교수님께서는 교단에도 서시고 네. 방송도 많이 하시고 네. 다양한 또 자동차 정책 관련 자문도 하고 계시고요. 예. 각종 또 협회장도 하고 계신데 혹시 뭐 전기차 관련해서도 감투가 있으십니까? 한국 전기차 협회장 맡고 있고 또 어제 출범한 게 한국 전기차 기술인 협회에서 미래 전문가 양성 그것도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굴러가는 모든 것들을 담당하고 계신 뭐 젓가락 협회 뭐 이런 협회장도 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자, 전기 자동차의 핵심 부품으로 불리는 배터리,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배터리 시장도 물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뭐 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 자체가 2016년에 150달러였거든요. 근데 작년 2019년에 3년 만에 388억 달러, 거의 400달러 규모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주춤할 것 같더니만 친환경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배터리 수출 자체가 2014년부터 뭐 12% 연평균 12% 이상씩 증가를 하고 있어서 뭐 국내 배터리 3사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만 하더라도 뭐 7, 9위 세계 순서가요. 근데 지금 뭐 1, 2, 5인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145죠. 145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치고 올라가는 속도가 이 가장 대표적인 게 한중일 싸움입니다. 배터리가. 이 중국 CATL 또 이 일본의 파나소닉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좀 물리치고 국내가 앞서고 있다는 거, 기술적인 부분들도 앞서가고 있다는 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크리스티님께서는 전기차 배터리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시면서 왜냐하면 제가 주식을 샀거든요. 잘 되실 겁니다. 요즘 자율주행차의 경우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가 아닌 IT 기업 등 새로운 분야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전기차 배터리 분야도 궁금하거든요. 주로 어떤 회사에서 다루고 있습니까? 일반 국내 3사 하면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입니다. 세 개 회사가 순서대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LG화학이 세계 1위를 석권하고 있고 기술 수준도 어떻게 보면 가장 높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만큼 미리부터 많이 준비를 했는데 뭐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에도 2차 배터리가 그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ESS,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뭐 전기가 공급이 딸린다라든지 또는 전기 공급을 좀 많이 사용하고 덜 사용할 때 역할 분담이 ESS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는 배터리가 기하급수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꼭 모빌리티라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뭐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게 바로 2차 배터리거든요. 그리고 기술이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열이 많이 나고 충격이 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말씀드린 세 개 회사가 이 전고체 배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 고체 덩어리이기 때문에 충격도 강하지만은 열도 발생을 안 하는 이런 이 미래형 배터리가 한 3, 4년 후에 탑재가 될 것으로 양산형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이 3사도 이런 부분에 여기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또 올인하고 있어서 아마 3, 4년 이내에 주도할 수 있는 미래 차세대 배터리도 우리가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을 사놔야겠네요. 주식, 자, 전기차 수명은 뭐 배터리와 직결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배터리에 대한 우수한 기술을 가진 회사가 전기차 시장에서 앞서갈 것 같은데. 굉장히 난관도 많습니다. 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 하게 되면 휴대폰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2년 정도 쓰면 동시 통화 시간이 확 줄어들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전기차 배터리는 좀 더 기능 강화를 해서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도 전기차 가격의 40%가 배터리 가격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안하거든요. 이거 10년 써야 되는데 10년 가느냐. 그래서 요새 자동차 제작사에서는 이 AS 기간을 배터리를요. 일정 이상의 SOC, 다시 말하면 충전 상태가 안 되면은 무료 교환을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강화시켜서 소비자의 불안감을 많이 해소시키고 있다는 거. 또 기술 개발이 좋아지면서 급속 충전할 때 보통 한 20분 정도면은 거의 뭐 90에서 100% 충전하는 이런 기술도 벌써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또 충방전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급속 충전하면은 배터리 수명이 좀 줄어드는데 이런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 최근에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차세대 배터리는 충전 상태에도 좋고 또 어떤 충격에도 강하고 여러 가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3사가 많이 주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현재 전기차 배터리 중 가장 오래 가는 것이 몇 시간 정도 됩니까? 물론 용량에 따라서 틀리지만은요. 전기차가 요새 나오는 것 중에서 500km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행거리가. 이게 이제 공인 이 주행거리거든요. 500km 정도면은 한 70kWh 정도 들어가는 굉장히 높은 거죠. 괜찮은데요? 1kWh당 한 5km, 6km 정도니까 거기다가 이제 가솔린 대비해서 같은 주행 거리를 갈 때 지금 현재 7월부터 이 급속 충전기 전기요금이 좀 올랐거든요. 한 25% 정도니까 지금 가솔린 대비해서 4분의 1 가격으로 장거리 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또 이제 500km 정도 가는데 이게 겨울에는 배터리 기능이 지금 떨어져요. 거기다가 히터를 키면은 이 열원이 전기차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열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겨울철 히터를 최대로 킬 때 한 20% 이상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500km면은 350 정도. 그 정도 이제 주행 거리가 좀 짧아지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500km에서 그 정도면은 서울 부산 가는 거 지장이 없죠. 거기다 에코드라이브하고 제대로 하면은요. 요새 나오는 게 700-800km도 간다 이런 얘기 하니까 서울 부산은 여유 있게 갈 정도가 이런 전기차가 나온다. 특히 내년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본격 출시가 되면 완성도 좋은 전기차가 엄청 많이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분들이 있으면은요. 여유가 있으면 내년이 괜찮을 겁니다. 내년에가 워낙 좋은 전기차가 많이 출시가 되고 정부에서도 보조금을 한 200만 원 정도 줄이지만은 일단 선택의 폭이 높고 또 완성도 좋은 내구성 좋은 전기차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내년이 전기차의 진검승부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차는 내년에 사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올해 구입하시고요. 구입하신 분들 보통 이제 전기차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1가구 2차량 중에서 세컨드카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엔트리카, 퍼스트카, 첫 차로서 이 전기차를 구입하는 부분이 많았다는 게 그만큼 단점이 많이 사라지고 있고 장점이 부각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전기차 좋은 전기차 나오지만 아직 종류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국산 모델 같은 데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나온 전기차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차에서 엔진 변속기 빼내고 배터리 모터 넣는 거니까 쓸데없는 부품도 많고 또 차별화 또 내구성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계점이 있어서 내년에가 그만큼 좋은 게 많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요. 맞습니다. 자,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이 일체형 배터리를 사용하는 기기의 경우 배터리 수명이 더 짧다 보니까 배터리 교체에도 교체해서 본품의 수명을 좀 늘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기차 배터리도 이런 식의 좀 수명 연장이 가능합니까? 수명 연장 가능하고요. 그래서 기술이 아까 좋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 휴대폰보다도 훨씬 더 기능을 좀 강화를 해서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 가격이 전기차의 40%거든요. 4천만 원이면 1,500에서 2천만 원이 배터리 가격입니다. 이거 중간에 고장 나면 일반 소비자가 2천만 원 주고 어떻게 갑니까 이게. 그래서 비싸네요. 무상 AS 기간을 늘려주고만큼 굉장히 좋고 또 나중에 이 전기차를 폐차할 때 나오는 배터리의 기능을 봐서 측정을 해가지고 이 비상용 ESS용으로 또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걸 완전히 분해해서 리튬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이 재료를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국내에서 이 관련법 준비를 하고 있는데 2조, 3조 원 시장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여기 일자리 창출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전기차가 좀 가까워지고 어느 정도는 상용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 또 진검승부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전기차가 결국 자동차 시장의 중심이 되는 날도 머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너무 빨리 오는 걸 별로 바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연기관차가 중첩 기간이 한 30년 정도 되면은 우리가 연착륙을 할 수가 있고 자연스럽게 각종 비즈니스 모델도 연계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전기차의 단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글로벌 제작사들이 모두 다 전기차에 올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빨라지고 또 매년 보급하는 것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해서 향후 5년 이후에는요. 생각이
완전히 내연기관차가 주도권을 완전히 바꾸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보조금을 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인큐베이터 모델이지만은 예. 앞으로 5년 정도, 6년 정도 있으면 보조금도 줄어들면서 일단 내연기관차하고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그때가 되면은 내연기관차하고 또 싸울 수 있는 이런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예전보다 많이 짧아져서 한 10년, 15년이면 완전히 주도권을 진다. 이게 바로 전기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사실 독일 3사가 네. 좀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이런 쉽지 생태계 않아요. 변화도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전기차에 대한 주도권을 제일 먼저 한 게 미국하고 대한민국이 상당히 서두른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충전 인프라도 국내에서 3만 개 이상 깔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제 보급되기 시작을 했는데 예. 유럽은 디젤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클린 디젤이냐 하다 보니까 또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하려고 했더니 특허나 이런 것들은 또 도요타나 일본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중간 하이브리드 모델도 완성도가 좀 떨어지고 요새 나오는 전기차를 보게 되면은 전기차의 수준이요. 우리보다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예. 지금 당분간은 이 대한민국하고 미국이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 또 아까 예. 한중일 싸움에서 배터리 기술도 신기술도 앞서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더 이 시너지를 낸다면은 미래의 먹거리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또 예. 일자리 창출 역시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자동차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애플리케이션 채팅창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동차 상담 이어갑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8736번님, 에어컨이 밋밋한 바람 나오다가 시원하다 반복되는데 왜 그런 겁니까 하셨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가스보다도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증발기라든지 이 라인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역시 이 냉장 그 에어컨에 대한 부분들은 각 정비업소에서 웬만하면 기술적으로 좀 업그레이드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정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아예 뜨거운 바람이 나온다 그러면은 가스 문제라든지 가스가 누출됐다든지 해서 완전히 빠진 경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또 예를 들어서 앞에 라지에이터 쪽에서 바람 받는 것도 청소를 해주게 되면 냉방 기능이 상당히 좀 덜어지기 때문에 아마 청소와 더불어서 그런 어떤 이 차고 뜨겁게 반복이 되는 부분들 아마 찾으면 될 것 같은데 특별히 문제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네.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네네. 뭐 비용이 많이 드는 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어떤 가스가 유출된다든지 라지에타나 이런 쪽에 이 증발기 쪽이라든지 장치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갈아주는 비용은 좀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그 비용이 뭐 다른 거에 비해서 우리가 타이밍 벨트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7479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형 그랜드 스타렉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차량에 시동을 걸었는데 분명 시동은 걸려 있는데 악셀을 밟아도 작동되지가 않습니다. 시동을 껐다가 켜기를 10여 분 동안 몇 번씩 반복하면서 악셀을 연속적으로 밟다 보니 악셀 작동이 제대로 됐습니다. 다행히 출근을 해서 아직까지 이상이 없습니다만 걱정이 되네요. 2달 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해서 그때는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니까 되더라고요. 다행히 일을 마치고 카센터 가서 연료 필터를 바꾼 적이 있습니다. 매일마다 아침에 시동 걸 때 또 그러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큰데요. 혹시 어디가 문제일까요? 교수님의 해박한 지식으로 한 방에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2009년식이면 벌써 10년 정도 쓴 겁니다. 예. 아마 스트렉스가 가솔린 디젤 나올 텐데 디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역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연료 필터 자체도 5, 6만 킬로미터 무작정 교환을 내는 교환 부품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카본입니다. 카본이라는 게 불완전 연소되고 또 연소될 때 찌꺼기가 모이는 거거든요. 예. 이게 예를 들어서 연소 특성을 굉장히 망쳐요. 또 품어줄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라인 청소를 한번 카본부터 청소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속 페달을 밟을 때 밟은 만큼 예전에 비해서 나가는 속도가 좀 줄어든다든지 밟아도 이제 힘이 안 난다든지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런 특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카본 제거가 일단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고요. 나머지 부품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특별한 문제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먼저 카본 청소부터 한번 해보시고요. 밟아주시게 되면은 상태가 굉장히 호전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카본 네. 청소
청소를 좀 부탁을 네. 드리겠습니다. 8945번님, 대우 시내 영업용 버스인데요. 운행 중 시동이 한두 번씩 꺼집니다. 정비가 어려운데 왜 그런 겁니까? 하셨네요. 일단 운행 도중에 시동이 꺼지는 것은 아이들링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정지하고 정거장에서 다시 출발할 때 아이들링이라는 게 뭐냐면 에어컨 같은 거 여름철에 에어컨을 많이 켜거든요. 그러면은 이 자동차가 시동이 걸려서 에너지를 많이 뺏어가는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조등을 킨다든지 에어컨을 킨다든지 다른 뭐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는 걸 켜게 되면은 아이들 업이라고 해서 보통 공회전 상태가 750에서 800 RP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업을 하면은 850, 900까지 올려주는데 미리 밝기 전에 에너지 소모를 줄여주는 거죠. 줄여주면서 힘을 충분하게 만들어주는데 아마 이런 라인에 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중간에 시동 꺼짐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아이들 상태일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들. 예, 그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버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정비에 대한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얼마큼 잘해주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명과 안전이 또 직결된 문제이기 여름에 때문에. 또 에어컨 많이 켜고 사람이 많이 타면 차가 무겁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능에 대한 것들이 일반 승용차보다도 좀 더 까다로운 부분들도 있고요. 또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링이요? 네. 아이들링 한번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2657번님 19년 12월 소렌토 디젤이고요. 이제 8,000km 탔습니다. 시동 걸 때 딱딱딱딱 소리가 납니다. 왜 이런 걸까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하셨네요. 뭐 기동전동기일 가능성도 높아요. 보통 시동을 걸 때는 시동이 걸리기 전에는 다른 장치가 하나도 안 움직이고요. 오직 배터리를 이용을 해서 기동전동기를 돌려서 엔진을 가동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시동을 걸 때 딱딱거린다는 얘기는 기동전동기가 정상이 되는지 또 뭐 우리가 기르기스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동전동기를 면밀하게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뭐 전압전류 테스트라든지 뭐 이런 세 가지 실험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동전동기가 문제 없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리고 배터리에서 기동전동기 쪽으로 연결되는 라인 자체는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기동전동기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만약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일단 그다음에 뭐 점화 장치로 간다든지 연료 쪽 공급이 제대로 된다든지 아마 그런 부분 봐야 되는데 딱딱거리면서 제대로 안 되는 건 기동 전동기 가능성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 교수님께서도 차량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편할 텐데 이렇게 질문만 받고 답변 드리기가 좀 상상을 피면서 하는 거죠.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 시스템 어디 연결돼 있고 이거 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2666번님 2015년식 K3 디젤입니다. 차량 구입 후 경고등이 연속 떠서 에어플로우 센서 그리고 EGR 밸브 등을 여러 차례 교체했습니다. 교체해도 경고등이 계속 뜨는데 이제는 흡입 계통 문제라고 견적을 80만 원까지 부르네요. 뭐가 문제일까요? 하셨거든요. 이거는 일단은 요새는 포터블 장비라 그래가지고 뜨면은요, 이 경고등이 뜨게 되면은 경고등에 관련된 원인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수리한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센서 종류들, 센서가 차가 폐차할 때까지 10년 쓰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 자동차용 센서 최근 거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센서가 한 4, 50가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흡기 쪽은 공기흐름 센서라는 게 있어요. 에어플로우 센서라든지 뭐 필름 방식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총파 방식 등이 있는데 그 센서 값이 좀 가격은 좀 나갑니다. 근데 그게 고장 날 수도 있고 그래서 흡기 쪽이다 그러면은 원인이 포터블 장비 가지고 보면은요. 이 뜨는 이 코드가 떠요. 그런 코드가 어떤 문제가 어떤 센서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갈게 된다 그러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문제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이 포터블 장비 가지고 경고등이 뜨면은 코드가 나오기 때문에 어디 센서 어떤 부위가 문제라는 게 좀 뜨거든요. 그래서 그 부품 갈면은 코드가 삭제가 되면서 고쳐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좀 하시기 바라고요. 같은 곳에서 같은 문제 생기면 다른 곳 한번 확인 점검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번 수리를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러다가요. 차 많이 갈아요. 여기 갈고 저기 갈고 하다 보면은요. 뭐 비용도 비용대로 들어가고 원래는 그 해당되는 부품이 아니면은요. 그 비용을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부품 갈아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정비 쪽은 잘하는 데가 있어요. 잘하는 데를 나름대로 단골 정비업소 좀 찾으시고 만약에 몇 번 돼도 안 된다 그러면은요. 좀 소개 받아서 괜찮은 정비업소 다시 한번 가시면은요. 일방에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맺을 시간인데 4203번님께서는 저는 궁금한 건 없고요. 두 분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세요. 저는 왕팬입니다 하셨는데 우리 교수님도 네. 바쁘실 텐데 코로나19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림대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